이번에는 캘린더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구조에서는 캘린더를 꽤나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한 4가지 정도 속성만 체크해 볼 겁니다. 죄송해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화면에 그려져 있는 캘린더는 말 그대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딱 그린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화면에 있는 캘린더를 실행해가지고 드랍 버튼 눌러봤더니 뭔가가 조금 우리가 어제 작업했던 거하고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어제 작업했었던 캘린더는요. 이런 형태의 디자인 작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캘린더는 일치하진 않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팝업을 눌렀을 때 캘린더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날짜만 딱 보여진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가이드에 있는 캘린더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디폴트의 형태는 이게 맞습니다. 저희 캘린더도 기본적으로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달 날짜만 보여주는 형태가 디폴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퍼블리싱을 해볼 때는 그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출해가지고 작업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나타나도록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들, 전달, 다음 달의 날짜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불러왔었냐면 유저 스테이터스에 트레이닝 데이라고 하는 그 유저 스테이터스 명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이 어피런스 그룹의 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유즈 타이밍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비어있는 공간에 전달, 다음 달의 날짜를 사용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보시다시피 디폴트가 홀스죠. 그러니까 이달 날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true가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선택해가지고 제가 true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 다음 달의 날짜가 다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날짜만 쓸 수도 있고 전달 다음 달의 날짜도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러한 속성으로 제어된다라고 하는 거 우선 유즈 트레이닝 데이 속성 캘린더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 어제 그냥 넘어간 게 있었습니다. 뭘 그냥 넘어갔었냐면 캘린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차일드 중에서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여기 지금 한뎁스 들어가는 에서는 여기 이름 길어가지고 캘린더 스핀 업다운 요 차일드를 그냥 넘어갔고 바디 쪽으로 가면은 여기 먼스하고 이어 아이템이라고 나와져 있는 차일드 얘네들을 건너뛰었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캘린더는요, 드랍다운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드랍 버튼 누르면 피커 나와서 선택한 거를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요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캘린더가 또 다른 타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 보시다시피 타입 속성,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타입 속성의 디폴트가 노멀이에요. 노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랍다운의 형태.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언솔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스핀이라고 하는 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언솔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컴포넌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피커의 형태가 바로 노출되는 거 요게 이제 먼스올리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스핀의 형태. 얘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연, 월, 일이 있고 이게 올리고 내리고 완전 스핀처럼 숫자를 연월일을 올리고 내려서 결정하는 거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되느냐? 원래 캘린더에서는 드랍 버튼이 와야 돼요. 원래 캘린더의 저 자리는 드랍 버튼의 디자인이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타입이 바뀌었어요. 그 변경된 타입에 맞는 디자인을 불러와야 돼서 마찬가지로 가이드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스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핀 타입일 때 업 버튼, 다운 버튼의 디자인을 불러오는 거 요게 지금 누구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에서 아까 전에 이름 길었었던 거였죠. 캘린더에 누구? 캘린더 스핀 업 버튼, 캘린더 스핀 다운 버튼 요렇게 나타났던 거 이게 쉽게 생각하면 타입이 스핀일 때 사용해야 되는 차일드였던 겁니다.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오로지 캘린더를 무조건 드랍다운 형태로만 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일드로 있긴 하지만 안 쓸 거죠. 그렇죠? 드랍다운으로만 쓸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디자인을 차일드가 있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차일드로 있건 유저 스테이터스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표현해야 되건 그 사용을 내가 명확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안 쓸 거라면 그렇게 구성으로 숙성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디자인 상관없겠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그와 같은 디자인의 그 형태가 필요한데 이게 차일드 혹은 유저 스테이터스로 그 디자인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거나 누락이 된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 피커의 디자인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 뭔가가 조금 이상해요. 그쵸? 애가 되게 물려 보이고 그리고 얘 우리 원래 게이트 피커 보더 1픽셀인데 이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드랍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이 피커가 어떠한 사이즈냐? 200에 건드리지 않으면 220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데이 하나하나, 위크 하나하나 얘네들 아이템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조금 파악해야지만 우리 폰트 크기를 생각할 때 너무 커가지고 다 그냥 아이템 하나하나 영역에 꽉 차서 간격도 없이 애들이 그냥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조그매. 너무 조그매가지고 텍스트가 점처럼 보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하나하나의 데이 아이템은 뭐 어느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폰트를 내가 어떤 사이즈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면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이 팝업의 크기는 너비가 200에 높이가 220이 나옵니다. 200에 220으로 뜨는 거예요. 만약 200이라고 생각하면 자 항상 크기에는 오더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비가 200이에요. 그리고 보더가 1픽셀을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데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얼마가 되느냐? 198이 되겠죠. 그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나당 너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먼스올리의 형태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 너무 눌려 보여요.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늘린 거예요. 그쵸?
대충 늘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찌부된 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먼스올리로 쓴다? 그러면 그 크기도 팝업이 200에 220 사이즈로 뜬다고 했지? 그거를 조금 맞춰주셔야지만 내가 이제 디자인한 것대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오케이 그 사이즈를 포지션 값에서 맞춰주면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보더죠. 그럼 이게 지금 이 픽셀이 나오는 게 무슨 오류가 있어서 잘못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캘린더를 그렸어요. 그럼 그 캘린더는요,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디자인이 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더가 정해지겠죠. 근데 그 캘린더 안에 정보를 바꾼 겁니다. 뭐로? 데이트 피커로. 먼솔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먼솔리가 데이트 피커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데이트 피커도 뭐가 있어요? 보더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원래 캘린더가 갖고 있던 보더, 데이트 피커가 가지고 있는 보더 얘들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픽셀로 요거 보이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작성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데이트 피커처럼 1픽셀만 보이고 싶네? 그러면 여기 데이트 피커 디자인만 노출되면 되는 거죠. 누가 없어지면 되는 거냐? 이 캘린더에다 줬던 1픽셀의 보더가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데이트 피커만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캘린더 하나 옆에다가 카피한 다음에 요거 클래스 하나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적용된 테마에다가 저 값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뭐냐면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런 클래스를 받은 녀석은 누구를? 보더를 빼는 거예요. 똑같은 캘린더인데 이런 클래스를 받은 애는 보더를 안 주겠다. 원래 캘린더는 보더에다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데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화면으로 가보면 보더가 캘린더가 갖고 있는 보더, 데이트 피커가 갖고 있는 보더가 다 보입니다 했는데 캘린더 보더가 없어지니까 진짜로 실제 데이트 피커의 디자인만 딱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캘린더에서 이 이어 스핀하고 원스 요거 스핀 업다운 버튼의 차일드 저거 말고 또 확인하지 못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가이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캘린더인데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멀티 콤보하고 체크박스 셋 요거 컴포넌트 만들어질 때 캘린더한테는 속성이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 요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얘가 눌리면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보여지느냐? 스핀의 형태로 보여졌죠. 근데 이게 눌렀을 때 스핀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속성 중에 데이트 피커의 change type이라고 하는 거 이름 길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디폴트가 이제 스핀이에요. 그러니까 연도하고 뭘 누르면 원래는 스핀으로 근데 이게 무슨 속성을 가지고 왔느냐? 버튼이라는 속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버튼은 뭐냐? 자, 보시던 것처럼 원래는 연도하고 월 누르면 스핀의 형태로 변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쫓아가서 확인하는 거였는데 얘가 버튼의 형태로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찍으면 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도에서 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그 연도가 갖고 있는 월이 나오죠. 여기서 또 7월을 선택하면 그때 2025년 7월 달력이 나한테 보여주는 거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경되는 이 버튼 타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갔던 거 먼스 뭐 아이템
이어, 아이템, 얘네들은 누구의 디자인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연도 나한테 노출되는 거 이어 아이템, 월 노출되는 거 X 아이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연도를 눌러볼게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요 디자인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게 생각했을 때는 이 컬러가 조금 죽어 있으니까 얘네들 전달 다음 달 노출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선택해가지고 연도를 볼 수 있는 거는 2020부터 29년도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9년도, 18년도 얘네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개수만큼 보여주는 걸로 이동을 하거나 뒤에 연도를 보게끔 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앞쪽 그러니까 20년도 전부터 이동을 해서 보는 요거 아니면 뒤로 이동해서 나머지 연도. 요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오버되는 거, 셀렉트 되는 게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이드에 보더라도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오버되는데 뭐 트라이닝 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는 그냥 얘네들 마우스 오버하고 다르게 조금 디자인을 하겠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이라던가 스타일리스트에서 접근하는 거 결국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에서 죄송해요. 캘린더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스피넷 타입 말고 버튼의 타입으로 변경해가지고 노출되는 디자인이 우리가 이제 어제 건너뛰었었던 바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의 의미다. 여기 두 개의 아이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크에 보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이렇게 뭐 하나씩 나오게 아니면 폰트 조금 작게 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위크 여기 어피런스 그룹에 마지막 속성 위크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일과 요일 사이를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제가 포맷 변경한 거는 그대로. 만약에 나는 세 자리는 써야겠는데 이어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요일하고 요일 사이만 어떻게 스페이스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글이 되든 영문으로 위크의 포맷은 변경하더라도 맞춰줘야 될 거는 뭐냐?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 요거는 항상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 아이템에서 썬데이, 세러데이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이쪽에 위치가 픽스입니다. 그러니까 포맷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을 쓰시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보여줘요. 내가 포맷 쓴 것만큼. 그런데 문제가 일요일 디자인, 토요일 디자인이 영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 포맷이 변경이 가능하나 영문이든 한글이든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야 된다. 그거는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캘린더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엄청 복잡해요. 오늘 보니까 그 어제 복잡한 구조에서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 확인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속성은 그렇게 아까 캡보다는 조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속성을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디자인 확인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캘린더라고 하는 컴포넌트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마지막 완전 마지막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리드를 갈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제 구조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그리드에다 썼고 오늘도 이제 나머지 시간까지 다 쓸 거기 때문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컴포넌트보다 두세 배 많은 시간을 줬다고 해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또 모든 거를 다 만져보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속성들을 설명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연습 많이 해봐야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격자처럼 생겨져 있는 거 요건데 그리드는 보시다시피 제가 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지금의 요 노멀 형태는 말 그대로 우리 표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드가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누구냐? 틀입니다. 저희가 뭐 트리 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리드를 가지고 변형해서 트리의 구조,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노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조금 살펴보고 나중에 트리 변경해가지고 여기 뭐 리소스 익스플로 요거랑 똑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렇게 나머지 시간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 그리드도 보시다시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그리드입니다 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로 가지고 나는 또 뭘 못하느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껍데기만 그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뭔가 데이터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컴포넌트든지 간에 바인딩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 바인딩 바인딩으로 가서 필요한 컬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드에 가가지고 바인딩에 갔더니 여지껏 바인딩 할 때 있었던 다른 컴포넌트들은 있었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포맷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컬럼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안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한 줄 있고 바디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반복돼 가지고 생기는 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타이틀 한 줄에 바디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한 줄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두 줄 막 세 줄이 반복돼 가지고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거는 모양이 그러니까 셀이 막 합쳐지고 나눠지고 막 이런 걸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막 여러 줄이 아니라 헤드가 막 두 줄이 돼가지고 그거에서도 또 막 모양이 나눠지고 변경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이 표라는 게 표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1번 표 모양 쓰고 2번 표 모양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드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양의 표를 만들든지 간에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레이아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엑셀이라던가 워드에서 표 만든다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내가 몇 행으로 할지, 몇 열로 할지 먼저 그것을 잡아서 거기다가 행을 추가해가지고 막 셀을 합치고 이렇게 모양을 변경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줄이 타이틀이 있고 한 줄 한 줄 한 줄 반복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그 틀을 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를 그 모양, 기초가 되는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그거를 누구로 하느냐? 데이터셋으로 하는데 데이터셋에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얘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이나 워드에서 몇 행으로 하고 몇 열로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행과 열 대신에 컬럼을 몇 개로 하고 로우를 몇 개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드 확인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에다가 아까 전처럼 그 나머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컴포넌트들처럼 코드 컬럼이 딱 필요하고 데이터 컬럼이 필요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틀을 잡는 거예요. 모양의 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얘랑 똑같은 거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컬럼부터 시작하면 자 열에 해당하는 게 컬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몇 개입니까? 5개 있네요. 그러면 컬럼의 카운트가 몇 개 되는 거? 5개. 대신에 코드끼리, 데이터끼리 이렇게 맞추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컬럼명 이거 안 바꿔도 돼요. 우리 틀 잡을 때. 그리고 로우는 그렇게 따지면은 얘들이죠, 얘들. 그쵸? 바디에 해당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미지로만 보면 저기 스크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밑으로 몇 개 항목이 더 있는지 내가 모르고 우리가 그리드 같은 경우 데이터가 뿌려질 때 30건이 뿌려질지 100건이 뿌려질지 사실 그거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30주, 100주를 다 내가 그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 틀을 볼 거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크기만큼 좀 차게 뭐 우리 같이 지금 화면에다 그려진 경우에는 한 5-6줄 추가하면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뭐 모자란 건 나중에 채우는 속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로 다 맞춰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컬럼은 카운트를 꼭 맞춰주지만 로우는요 5-6줄 추가합니다. 지금 우리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텍스트가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봐야 되니까 글자 길이가 조금 다르게 몇 개만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4개 정도만 글자 길이 다르게. 그래서 요렇게 작업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만든 데이터셋 쭉 당겨가지고요. 그냥 놓으시면 돼요. 만든 데이터셋 쭉 당겨서 그냥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바인딩을 했는데 제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여진다. 그러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드가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서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보고 계시는 디자인이 이게 헤드 바디 서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사실 저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셀렉트 됐을 때죠. 셀렉트. 그게 조금 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저처럼 보이시면은 요거 화면 좀 저장해가지고 닫았다가 다시 오픈해 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보여지게. 써머리가 아니라 셀렉트 됐을 때 로우로 보여지게 조금 닫았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그래도 셀 안에 들어가져 있는 텍스트가 적어도 다 보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컬럼 1이 제가 여기 뒤에다 투비 서포트 썼는데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셀은요. 헤드나 바디나 서머리나 상관없이 딱 정해진 크기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텍스트는 안 잘리게 컬럼의 너비를 조절한다거나 높이도 보시다시피 폰트 크기에 비해서 높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절되게 그런 것들을 한번 편집할 건데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의 셀을 편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화면에서 그리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면 요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편집의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컬럼하고 컬럼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화살표 변경되면서 내가 이제 임의로 텍스트 안 잘리는 정도로 늘려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임의로 이제 텍스트 안 잘리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컬럼에 내가 너비를 딱 얼마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택하셔가지고 옆에 속성창에 사이즈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딱 맞는 값을. 로우하고 로우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살표로 이렇게 높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받거나 할 때 이 정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컬럼의 너비는요. 그냥 텍스트 안 잘리게 그 셀 안에 들어가는 정보 안 잘리게 조절하셔가지고 특정 사이즈로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높이는 아닙니다. 높이는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서 텍스트의 크기가 있을 거고 그 텍스트가 적절히 보이도록 조절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다른 목적으로 높이를 어느 픽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요.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대로 내가 가이드 하는 대로 정확하게 정보 주세요. 예를 들어 30의 높이를 줄 거다. 그러면 전체 선택해가지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음. 어지간히 길게 썼나 보네요. 제가 텍스트를. 여전히 잘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는 안 잘리게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그리드가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리드에서 뭐가 없습니까? 서머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나타나는 않는 거다. 그러면 나는 내 서머리 디자인도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지 얘도 좀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바디의 배경이 무슨 지금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바디의 배경이 그냥 한 가지의 컬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한 줄이 반복되는 건지 두 줄이 한 쌍인지 요거 이제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죄다 똑같은 컬러라서 구분이 조금 어려운 게 이건 저만 바꿀게요. 제 거 보시면 되니까 제가 바디에다가 ODD 한번 넣어줄게요. 짝수옷을 조금 구분해서 보려고 ODD 조금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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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줄이 반복돼서 보여지는 거 체크가 되죠. 그러면 나는 바꾸고 싶어요? 두 줄이 한 쌍, 세 줄이 한 쌍? 아니면 진짜로 이게 한 줄이 반복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편집은 정확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했을 때 아까 여기 창에 있었어요. 아, 지금 우리는 헤드가 한 줄에 바디가 한 줄짜리구나. 나 서머리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빈 공간 아무 데나 우클릭 하셔가지고 누구? add summary. 물론 지금 이 메뉴가 여기 창 타이틀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헷갈리니까 우클릭하셔서 그 정보 같이 있는 거로 접근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이제 바로바로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머리 로우를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헤드 하나, 바디 하나에 서머리 하나짜리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서머리 디자인. 자, 그러면, 나는 두 줄이 한 쌍 되고, 세 줄이 한 쌍 되고, 이렇게 모습으로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서머리로 했던 거에서 누구를 하느냐? 바디. 바디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은 바디가 두 줄짜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케이 눌러서 화면 보면 명확합니다. 짝수호수 짝수호수를 이렇게 두 줄이 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줄이 한 쌍, 네 줄이 한 쌍 그런 표의 모양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막 셀의 모양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셀을 한번 합쳐보고 그 다음 지금 계속 추가만 했으니까 한번 분리도 삭제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모습의 모양으로 변경을 해볼 건데 우선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리드 요거를 한번 처리할게요. 뭐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컴포넌트 너비를 300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 안에 컬럼이 5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25, 30 그렇게 해서 300을 딱 맞춰가지고 내가 값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텍스트 안 잘리게 좀 그냥 조절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남으면 이 남는 거를 우리 탭에서 버튼 픽해가지고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밖에 보이는 그리드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셀 편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져 있는 속성에서 체크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른 컴포넌트들도 다 그렇지만 속성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3개 딱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요렇게 빈 거 남은 거 핏해가지고 난 꽉 차게 보고 싶은데 그거 여기 액션 그룹의 2번째 속성입니다. 오토 핏 타입. 눌러보시면 아시다시피 밸류 하나밖에 없어요. 컬럼. 컬럼을 기준으로 꽉 차게 보이겠다. 근데 이게 오토피 타입을 쓴다고 하더라도 텍스트는 안 잘리게 너비를 조금 조절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면이나 실행했을 때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속성이 있냐면 여기 바인딩 그룹에 나 데이터셋 여기다 뭐 집어넣는지 바인딩된 데이터 그거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어피런스 그룹의 맨 마지막에 있는 속성이에요. use 컬러라고 하는 건데 셀 컬러.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줄의 디자인이 다른 건 이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 노출된 겁니다. 그럼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은 우리 어디서 작업합니까? 스타일 시트에서 작업하죠. 스타일 시트에 유저 스테이터스에 셀렉트드 요거로 작성을 합니다. 기본은 만약에 내가 스타일 시트에서 셀렉티드의 상태값을 작성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본 보여주는 게 디폴트예요. 만약에 근데 나는 분명히 테마에서 작성했어요. 스타일 시트에서 작성했는데 화면에서 혹은 실행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테마 문제가 아닌 거죠. 나는 제대로 작성을 했으니까 그때 찾아봐야 되는 속성이 누구냐? 요거예요. use cell color. 유저 셀카라고 하는 속성이 말 그대로 이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조금 선택하는 속성입니다. 디폴트가 true니까 테마에 작성이 되면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false면 안 쓰겠다. 화면에서도 안 보이고 실행해서 봤을 때도 오버 디자인은 보이는데 셀렉트 디자인이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한 게 노출되는 게 이상하다. 원하는 게 안 보인다. 관련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 속성을 봐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서 유주 셀 컬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모양 완성하러 갈게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셀을 막 합쳐볼 건데 계속 추가만 했었으니까 로우를 바디로 선택한 거 추가한 거를 지우고 헤드를 추가해가지고 머지 해볼게요. 셀을 합쳐볼게요. 지우는 거는 그 로우 혹은 컬럼을 지우면 컬럼 자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우클릭 딜리트 하시던지 아이콘 이용하셔가지고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헤드를 그래서 헤드의 셀을 이렇게 합쳐보고 옆으로 합쳐보고 막 그런 그럼 그 셀을 합치는 머지는요. 이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머지 모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머지가 메뉴에서 보시듯이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머지 셀이 하나는 그냥 머지 셀이고 하나는 having child cell이라고 하는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어찌됐건 간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머지가 합치고자 하는 건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다 해볼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메뉴로 합쳐보고 두 번째 거는 드래그해서 그림 선택한 다음에 이거 having child cell 요거로도 합쳐보고 다시 이번엔 옆으로 선택해가지고 첫 번째 거 해보고 이번에 또 위아래로 두 번째 거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만 딱 봤을 때
결과만 딱 봤을 때는요, 그냥 이게, 얘는 합쳐졌는데 텍스트가 가운데 있는 거로 보여지고, 얘는 합쳐졌는데 텍스트가 그냥 지 위치에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단순히 위치, 정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해보는 거면 그냥 뭐 잘못 뭐지 했으면은 밑에 메뉴 스플릿으로 분리하면 되고 아니면 지우고 그냥 다시 그려가지고 연습해봐도 돼요. 나 혼자 하는 거면. 근데 만약에 개발이 조금 붙어있다 그러면 그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정렬의 의미만은 아니다.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렬의 의미가 아니면 뭐냐? 자, 이렇게 항목이 셀이 있는데 합칩니다. 근데 첫 번째 메뉴로 합칠 수가 있고 아니면 having child cell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두 번째 메뉴로 합치는 메뉴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메뉴는 한 칸으로 합쳐져서 텍스트가 가운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한 칸으로 합쳐지는데 텍스트가 그냥 지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셀에 정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쳐지는 건 칸도 하나로 보여지고 이 정보, 각각에 있었던 정보도 하나로 되는 거 요게. 근데 두 번째 거, 해빙 차일드 셀은 한 칸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두 개의 정보는 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한 칸처럼 보이는데 두 개의 정보 살아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표 보면 간혹 가다가 아이콘,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한 칸에 있는 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셀 하나에다가 이미지 정보 주고 텍스트 정보 주고 이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개, 각각의 하나는 이미지, 하나는 텍스트 정보 주고 머지를 하죠. 한 칸으로 보이게. 그런데 얘를 이 상태로 머지라면 이미지가 날아가든지 텍스트가 날아가서 하나로만 보여지지만 요거 두 번째 메뉴로 하면 하나로 보여지지만 이미지도 살고 텍스트 정보도 살아있는 요런 형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진짜로 그러한 각각의 정보가 살아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머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 단순히 정렬만은 아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틀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드를 봤더니 우리가 그냥 컬럼명 썼던 거 그냥 나오죠. 그렇게 나도 내가 원하는 폰트 제대로 보여지는지 텍스트를 이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요거 이제 텍스트 속성에다가 영문 한번 써가지고 바꿔보고 옆에 거에다가는 한글을 한번 바꿔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바꿨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셀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셀처럼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각각의 정보가 아직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별도의 정보가 살아있는데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의 텍스트를 주면 어디에다가 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안에 이렇게 각각의 정보가 살아있는 요 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요 서브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서브셀은 말 그대로 각자 선택해가지고 정보를 줘야 되는데 화면에서 그냥 선택하면 셀을 선택합니다. 서브셀은 어떻게 선택하냐? Alt 클릭하고 Alt 누르고 클릭하셔야지 그 하나의 셀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정보가 살아있는 서브셀이 선택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 텍스트를 주고 그리고 Alt 클릭으로 밑에 거 선택해서 여기에다가도 또 텍스트를 주면 각각의 정보가 살아있는 이 녀석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다. 자, 그럼 똑같이 헤드예요. 헤드셀을 봤더니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정렬값이 센터로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헤드의 셀은 정렬이 센터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분명히 가운데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똑같은 헤드 바운다리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텍스트가 왼쪽으로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정렬값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센터 값을 어디에다 줬냐면 셀한테 줬어요. 헤드, 그리드의 헤드에, 로우에, 여기 셀한테 센터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센터를 못 받고 있는 거는 누구냐? 그 셀 안에 정보를 갖고 있는 누구? 서브셀이죠. 이 서브셀에 정렬값이 센터로 아마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서브셀 찾아가서 정렬을 바꿔줘야 돼요. 가운데로.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 서브셀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다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셀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 제어할 겁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셀 안에 서브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바운다리 안에 구성원으로 있어? 이거 다 누구예요? 차일드죠. 그러니 셀 찾아가서 차일드 목록 보고 저 서브셀 찾아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 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드는 어디를 보고 있는 셀이냐 요거를 이제 쫓아다닐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셀은 헤드죠. 그러니까 헤드 셀에 차일드의 목록을 보면요. 뭐가 있느냐? 서브셀이 있습니다. 얘가 온라인 센터로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혼자만 왼쪽으로 보이고 있다. 이 얘기. 결국은 지금 다 셀의 구성 차일드예요. 제가 만약에 셀 안에 들어가져 있는 체크박스를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요게 셀의 차일드 체크박스구나 요렇게 아마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컴포넌트가 아니라 다른 또 서브셀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이거 같이 볼게요. 우리가 어제 셀 안에 체크박스, 버튼 이런 애들의 디자인을 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뭐가 없었어요? 테마가 없었죠. 스타일시트가 없어서 그거를 그대로 값을 넣어줘가지고 변경된 결과를 봤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테마에는 다 있을 겁니다. 대신에 그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한 거 체크박스부터 노출을 해볼게요. 컬럼 4에다가 그러면 셀을 선택하고 얘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저 셀 안에다가 체크박스도 넣고 버튼도 넣고 콤보도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누구냐? 여기 디스플레이 타입, 에디트 타입 두 개입니다. 진짜 많이 볼 거고요. 거의 셀에서는 얘네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표현을 할 거예요. 셀에다가 누구를? 체크박스를. 그리고 내가 클릭력으로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박스, 에디트 타입도 체크박스. 그래서 OK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바디에 체크박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타입을 눌러보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또 컨트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둘 다 이제 요거가 있네요. 둘 다 콤보예요. 하나는 콤보 컨트롤, 하나는 콤보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아닌 거의 차이가 뭔지 제가 한번 다 눌러볼게요. 하나는 콤보 컨트롤의 콤보로 가고 또 하나는 콤보 텍스트의 콤보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에다가 타입이 변경되면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 타입이 변경된 셀을 선택하면 변경된 형태의 디자인이 노출됩니다. 만약에 셀의 타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클릭해가지고 그 포커스가 간다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다르죠. 포커스도 안 갔는데 콤보가 들어갔겠구나, 체크박스가 들어갔겠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무슨 차이냐? 디스플레이 타입. 디스플레이 타입이 컨트롤로 들어가면요. 포커스 가든 안 가든 셀이 디자인이 화면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셀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거의 볼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디스플레이 타입은 컨트롤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리스트에 디스플레이라던가 에디트 타입의 항목들을 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변경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럴 시간의 여력은 없으니까 방법만 가르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한번 셀에다가 바꿔서 연습해 보시면 뭐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다 변경되어져 있는 화면이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지막 날 교육 끝날 때쯤에 제가 관련된 템플릿 하나 말씀드릴 거고 혹시라도 혼자 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셀의 속성까지 가가지고 체크해 봤어요. 그럼 이제 요거 밑에다가 그리드를 하나 더 그립니다. 밑에다가 그리드를 하나 더 그려서 여기다가 뭘 할 거냐? 바인딩을 직접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인딩은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해보면서 뭘 볼 거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달라지는 디자인을 조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시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문법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조합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뭐 내용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틀만 잡으면 될 거라서 컬럼 4개 하고 로 4줄 추가해가지고 틀만 잡아주세요. 텍스트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좀 너비가 컬럼 4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뭉쳐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했던 속성들 조금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너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아마 그렇지만 결국은 화면에서 봤을 때 컴포넌트 너비하고 맞추면 돼요. 대신에 그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컬럼이 4개면 0, 1, 2, 3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게 따지면 컬럼 2번하고 3번에다가는 뭘 할 거냐? 타입을 바꿔볼게요. 타입을 그 셀의 타입을 바디의 셀 타입을 어떻게 버튼으로 변경합니다. 2개 다. 근데 그 버튼이 조금 적절한 크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비는 그냥 적절하게 늘려서 조절하고 높이는요. 셀 높이는 헤드는 필요 없어요. 바디만 높이 30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컬럼에다가 이렇게 버튼의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인딩 해가지고 높이 조절하고 높이 조절해서 마지막 2개에다가 타입 변경하는 거 요거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시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에 이거 확인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문법들 3개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시 10분에 만날게요.